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5년 부활이 시급해 보이는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황희찬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2골 3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황희찬, 전반기에만 10골을 몰아쳤던 그의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주춤했고 2024-2025 시즌 그는 울버햄튼의 몰락과 함께 스텝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리그 0골, 선발마저 8월 이후 4개월째 교체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 시즌 황희찬의 골냄새를 맡는 능력은 그가 유럽 빅리그에서 데뷔했던 5시즌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한 해였고 그것도 29살에 빛을 본 것이기에 올 시즌 급격한 하락은 충격이었습니다. 본인 상태, 팀 상태 모두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황희찬을 원하고 있는 타 팀들은 존재합니다. 네투가 이적하면서 생긴 공백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9위는 래시포드입니다. 데뷔할 때부터 신기록은 모두 갈아치웠던 래시포드. 이 천재 공격수는 맨유 송골 유스 출신으로 2022-2023 시즌 56경기에서 30골 11도움을 몰아치며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유로파리그 득점왕, 맨유 올해 선수 등을 차지했기에 그의 부활이 도래했다고 다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난 시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43경기 8골 5도움에 그친 것입니다. 경기 외적으로 구단에 아프다고 거짓 보고를 한 뒤 클럽에서 목격이 되어서 유로 2024 최종 명단마저 탈락을 했죠. 주급 5억 이상을 받고 있는 래시포드는 올 시즌 리그 15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살로 전성기를 누려야 할 선수가 이제 맨유에서 방출 1순위를 다투는 지경에 올랐습니다. 8위는 귄두안입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로 팀을 떠났던 귄두안, 그 전까지 맨시티의 정신적 지주이자 주장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그가 스페인으로 갔지만 그는 바르셀로나 한 시즌 동안 실질적인 시즌 MVP였을 만큼 완벽한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재정 때문에 팀을 떠나야 했던 그는 친정팀 맨시티로 돌아와 다시 팬들의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전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수많은 경기를 너무 많이 뛰었던 탓일까요? 부상이 문제였을까요? 기동력이 너무 떨어져 팀 내 동료들이 더 많이 뛰어야 했고 수비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부활이 시급하기도 하지만 그의 나이도 이제 34살이란 걸 보면 세대 교체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7위는 마르티넬리입니다. 지난 시즌 때까지만 해도 아직 어리다고 더 봐주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마르티넬리였습니다. 그 직전인 2022-2023 시즌 EPL 브라질리언 한 시즌 최다 득점인 리그 15골을 꽂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2024-2025 시즌 마르티넬리는 아스날의 레프트 윙어로 준주전을 뛰고 있지만 장점이라곤 수비 가담 빼고 공격 부분에서 다 말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 상황의 실수는 상대에게 3골이나 먹히게 된 원인을 제공을 했고 아스날 선발진에서 가장 취약한 선수로 지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페르시처럼 클 줄 알았던 선수가 안토니처럼 변해버리고 있는 상황에 아스날 팬들은 마르티넬리를 코너킥 발사대로 만족해야 하는 현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6위는 키에사입니다. 2020-2021 시즌 유벤투스의 감독 피를로가 팀 경기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지만 그럼에도 유벤투스는 리그 4위를 마크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호날두와 바로 키에사였습니다. 당시 46경기에서 15골 11도움을 기록해 큰 경기 해결사로 나섰던 그는 팀의 보석이라고 찬사를 받았지만 윙어로 파괴력이 떨어지고 부상이 겹치면서 결국 그는 계약기간 만료 1년을 앞두고 2024년 여름 200억에 리버풀로 팀을 옮겼습니다. 몸 상태에 의구심이 들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육 부상으로 리그 한 경기 단 18분 출전에 그친 것입니다. 과거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국가대표 돌격대장의 모습을 축구팬들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5위는 스털링 제수스입니다. 스털링의 들쑥날쑥한 활약은 이미 커리어 내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전반기엔 좋았다가 후반기엔 폼이 떨어져 욕을 거하게 드셨죠. 그의 전성기는 2019년으로 올해의 팀과 올해의 선수, 올해의 영 플레이어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4년 여름 아스날로 임대를 떠나야 했고 심지어 벤치에 머물러 선발도 단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30살 베테랑 공격수로 전혀 중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의 영원한 친구인 제수스 역시 아스날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털링과 함께 맨시티 시절 골 찬스에서 넣지 못해 덕배, 꿀패스를
뱉은 바 있는데 아스날 이적 첫 해인 2023년 반쪽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2024년 1월 30일 이후 리그에서 무득점을 계속 기록 중입니다. 4위는 리스 제임스입니다. 2024년 첼시의 주장은 리스 제임스지만 그는 2022-2023 시즌부터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 경기가 많아졌고 급기야 지난 시즌엔 단 10경기 그리고 2024-2025 시즌 4경기 출장에 그쳤습니다. 실력적으로 주장으로 의심할 수 없지만 결국 선수는 그라운드에 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벤치렐도 부상 때문에 이 부류에 속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무한 매주 8억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는 모두 부상 중이죠. 2024년 11월 28일 리즈는 또 한 번 새로운 부위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자 리스 제임스가 재능은 뛰어나지만 판매에 나설 경우 살 팀이 과연 있겠냐는 불안감까지 휩싸였습니다. 뛴 시간보다 재활 기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3위는 히샬리송입니다. 2022-2023 시즌 토트넘에 합류한 히샬리송 기본 이적료만 700억이 넘었고 옵션을 합치면 1000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가격이지만 데뷔 시즌 리그 한 골로 크게 부진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1골로 반등에 성공했나 했는데 이번 시즌 반복된 부상으로 경기조차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랑케는 구단 최고 이적료를 통해 영입한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고 쿨로셉스키의 부활,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은 안고 가야 할 자원. 히샬리송이 그나마 살아났던 시기는 지난 시즌 손흥민이 잠시 아시안컵으로 인해 자리를 비웠을 때 8경기 9골을 터뜨리는 골 행진이 전부였습니다. 2025년 히샬리송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2위는 르로이 사네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고 있는 축구 팬들은 사네의 플레이에 쌍욕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맨시티 시절 가장 재능 있는 윙어로 주목받던 천재였지만 부상과 향수병이 터지면서 점차 폼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8일 하이덴하임전에선 무려 21개의 턴오버를 저질렀습니다. 팬들은 이 선수를 어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주급도 5억이 넘고 분데스리가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고주급자입니다. 그의 전성기라 불릴만한 건 2018년 맨시티 시절. 이때 그는 시즌 14골 17도움으로 맨시티 공격진 중 가장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 차기 월클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뮌헨 이적 후 2023-2024 시즌 가장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받았지만 2024-2025 시즌 고점을 찍지 못하며 리그 한 골 1도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필 포든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MVP 3관왕을 석권한 포든. 그러나 그는 유로 대회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스탯이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맨시티 전체가 심각한 난조를 보이면서 균도한 워커 등 노정들이 하락세를 겪고 있지만 이에 반해 포든의 나이는 이제 불과 24살로 전성기로 달려갈 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포든이 전술적인 영향을 많이 타고 풀백들의 공격 가담, 플레이메이커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주변 동료들의 경기력이 하락하며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포든이 리그 0골 중이라는 것이 또 포인트인데 지난 시즌보다 마무리 능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출전 경기는 69경기, 번아웃이 왔다는 그의 말처럼 일시적인 것일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